좀비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좀비는 원래 좀비가 아니었어요. 1950년대에 나온 좀비 영화만 봐도 좀비가 뭘 좀비라고 하냐면 카리브해 쪽에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 중에 부두교라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주술사들. 부두교의 주술사들이 주술을 걸면 사람이 죽은 것처럼 시체로 변했다가 다시 깨어나면서 그 주술사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비라고 부른 거예요. 좀비가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때만 해도 좀비라는 거는 그 주술사의 노예 같은 거를 좀비라고 한 거예요. 그런 식의 좀비 이야기가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게 주류였는데 60년대에 조지 로메로라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좀비를 등장시키면서 그게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은 좀비라고 하면 뭐 물어뜯으면 그게 전염이 되고 그쵸. 약간 세상이 종말할 것처럼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어떤 전염병 같은 좀비 그런 게 지금은 주류로 자리 잡았잖아요. 좀비라는 말이 처음 생겨났던 부두교의 전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좀비 이야기가 영화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정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영화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사실 저는 귀신 나오는 영화는 뭐 그렇게 안 무서운데 파라노멀 액티비티를 보고서 너무 소름이 끼쳤는데 그게 폴더가이스트라는 게 맞나요? 파운디드 푸티지 형식으로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감시카메라 형식으로 나와서 물건이 움직이고 페이크 다큐멘터리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무서웠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뭐 제작에 손을 댔다라고 해가지고 파라노멀 액티비티 뭐 유명했었던. 네 맞아요. 그렇게 홍보를 했었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사실은 1982년인가에 폴터가이스트라는 영화도 제작을 했었죠. 폴터가이스트라는 영화의 각본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 영화 내용은 안 보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화 포스터가 뭐냐면 어떤 머리 긴 꼬마 여자애가 빛나고 있는 텔레비전에 이렇게 두 손을 얹고 있는 폴턴 뭐 이런 말이 독일어로 소란스럽게 한다, 두드린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죠. 네. 노크를 한다, 인기척을 낸다 이런 걸 폴턴이라고 하고 가이스트는 독일어로 혼이라는 뜻이라고 해서 폴터가이스트라고 하면 혼령이나 혼이 소란스럽게 한다라는 뜻인데 대체로 이 바닥에서는 어떤 집에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접시가 깨어진다거나 뭐 물건이 갑자기 날아다닌다거나 가구가 저절로 뭐 움직인다거나 쓰러진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을 폴터가이스트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중반에 좀 인기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CCTV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면서 폴터가이스트라는 게 사실은 착각이구나 이런 게 많이 밝혀지는 바람에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에 들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곳에서 폴터가이스트라는 식의 그런 CCTV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진짜로 뭐가 있는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다시 그런 것이 좀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근데 살펴보면 좀 조작도 좀 많이 있는 데다가 저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의 원인을 뭐로 좀 많이 보냐면 되게 쉽지만 단순한 거 하나 생각을 해보면 요즘은 미세한 지진이 생기면 지진이 생겼다는 사실을 보통 이렇게 뭐 일기예보라든가 기상청 소식이라든가 뉴스에서 알려줍니다. 맞아요. 어젯밤 뭐 새벽 2시에 어디에서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어디에서도 느껴졌다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알지 못했겠죠. 그런 게 감지됐다라고 해도 널리 방송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고 있으면 지진이 살짝 일어나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담아놓은 접시가 쓰러진다거나 그것 때문에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뭐 책꽂이에 책을 꽂아놨던 책이 떨어진다라거나 하면 그때 갑자기 깨어나면서 아무도 건드린 적 없는데 접시가 왜 떨어졌지? 아무도 건드린 적 없는데 책꽂이 책이 왜 빠졌지? 아니 귀신이 했나 보다. 이런 식의 소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저는 막 그런 식의 어떤 과학적인 이유가 바탕이 된 착각 때문에 폴터가이스트 이야기가 좀 돌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쨌든 간에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는 사실인 거니까 그리고 귀신의 어떤 패턴들이 있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 집단의 무의식이 무서워하는 공통적인 것이 있으면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좀 증거 같은 것이 과학적 증거가 있을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귀신 이야기 중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어떤 귀신은 뭐 몇 날 며칠에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한이 맺혀서 그날 밤 12시가 되면 뭐 댕댕댕 하고 시계에 울리는 소리가 12번 울린 다음에 그때마다 매년 그때 그 순간마다 귀신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세계 각지의 전설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쵸. 원한을 품고 죽었으니까요. 도대체 이런 귀신 유령이 날짜를 어떻게 맞힐 수 있을까? 사실은 날짜라는 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정해서 그냥 만든 체계인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뭐 본원적인 무슨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날짜가 음력 날짜가 있고 양력 날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귀신이 죽은 날짜에 나타난다라고 하면 과연 음력 날짜에 나타내느냐 양력 날짜에 나타내느냐. 귀신은 음력입니다. 그렇게 단정하죠. 흔히 우리나라 귀신 이야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단정합니다. 음력 초하 음력 날짜를 봤더니 뭐 오늘이 그 사람 기일이 이런 생각한답니다. 하죠. 네네.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어떤 외국인이 귀신으로 나타난다. 맙소사. 그래도 음력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보통 음력을 하는 이유는 그 달의 기운 때문에 또 달이 좀 이렇게 밝지 않은 날 나타나 이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데 외국인도 그걸 따르겠냐고. 그렇네요. 그리고 음력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달의 기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음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체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이라는 체계는 중국 청나라 후반기에 만든 시헌력이라는 체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대 천문학을 반영해가지고 조금 손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원 불멸의 어떤 절대적인 법칙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편의에 맞춰서 이렇게 해놓으면 날짜가 적당하고 농사에 사용하기도 좋고 해가지고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음력 같은 경우에 여러분 기사 같은 거 찾아보세요.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음력이라는 걸 쓰는 나라가 중국, 그렇죠. 우리나라, 뭐 베트남 이 정도가 음력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나라마다 그것을 계산하는 방식과 나라마다의 천문학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날짜가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베트남 음력, 우리나라 음력, 중국 음력이 하루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날짜가 차이 날 때가 있어요. 달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과연 귀신은 나타날 것이냐. 그 귀신은 그 지역의 음력을 기준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같았으면 청나라가 황제가 사는 나라니까 청나라 기준으로 다 나타나야지 중국 기준으로 나타나야지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선시대 사람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청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중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돼야 된다. 우리 기준이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한 100년 전부터 귀신이 나타나는 데가 있었다. 그럼 귀신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가 그래 뭐 예전에는 청나라 뭐 중시하다가 이제 광복이 됐으니까 이렇게 정치 상황이 바뀌는 걸 보고 한국 기준으로 좀 나도 출연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리고 밤 12시를 맞춰서 나타난다는 것도 사실은 이상한 거죠. 밤 12시 자정이라는 게 뭐 우리가 가장 깊은 밤이다라고 하니까 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해가 뜨는 것도 독도에서 제일 먼저 뜨고 서해안의 백령도 이런 데서는 해가 나중에 뜨죠. 네. 엄밀하게 자정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가장 깊은 밤이 오는 시간도 독도에서 먼저 그 밤이 찾아오고 서해안으로 갈수록 그 시간이 점점 늦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표준 시각을 정해가지고 그냥 한반도라는 나라는 통째로 하나의 시간대 안에 들어가게 맞춘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인위적으로 정한 거라고요.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북한에서 표준 시간을 남한하고 30분 차이 나게 잠시 했었다가 다시 되돌린 거 그거 기억나시죠? 우리 실정에 맞게 하겠다. 그러면 북한에 나타나는 귀신은 그 김정은이 시간을 뭘로 바꾸는지 그런 건 뉴스 보고 확인해 가면서 내일부터는 30분 늦게 나와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오겠냐고요. 서머타임 할 때는 좀 약간 일찍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용도 신화나 전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괴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용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들이 용이라는 동물에 대한 전설을 왜 세계 각지에서 대부분 다 비슷하게 갖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중동이라든가 유럽 이런 지역에도 나름대로 뭐 용 이야기 뭐 이런 것 있거든요. 왜 이런 용 전설은 세계 각지에 다 퍼져 있을까라고 짐작을 할 때 공룡 화석이 세계 각지에서 어느 정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죠. 그래가지고 뼈가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걸 보니까 뭔가 도마뱀이나 뱀 이런 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뼈 모양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이런 뼈 흔적이 도대체 돌에 왜 남아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용 같은 그런 괴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 아닐까라는 식의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이야기 유명하죠. 중국에서는 이제 용의 뼈 같은 거를 이제 한약재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용의 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공룡 화석을 캐가지고 그 돌을 가른 거를 거래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뭐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면 일단 용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공룡이 용과 그나마 좀 비슷한 것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동이나 유럽 쪽 용 이야기를 보면 용이 불을 뿜을 수 있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드래곤들은 불 뿜는 용, 그죠? 딱 전형적인 용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런 생물이 세상에 없잖아요. 불 뿜는 생물 이런 생물 세상에 잘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래도 어떻게든 생물이 불을 뿜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지 불을 뿜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불이란 현상은 연료가 될 수 있는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에 탈 수 있는 연료가 되는 물질을 일단 뭔가 내뿜어 줘야 돼. 네. 그래야지 불이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불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불이 탈 수 있는 연료가 몸에서 나와 줘야 돼. 그죠? 그러면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물질 중에 불에 탈만한 게 뭐가 있느냐를 상상을 해보면 메탄가스 이런 거 가스 같은 거 이렇게 속에 차 있다가 트림하는 이런 식으로 내뿜는데 약간 이 용이라는 동물은 좀 습성이 특이해가지고 그런 가스가 좀 많이 찬다. 그리고 내뿜을 때 뭐 어떤 이런 불꽃을 튀길 만한 예를 들어서 뭐 부싯돌 같은 걸 이빨 사이에 끼우고 있다든가 라고 해가지고 트림할 때마다 불꽃을 이렇게 한 번씩 튀겨준다면 불 뿜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 꼭 하면서. 네, 뭐 그런 생각 정도 해볼 수 있겠죠. 아마도 용이 불을 뿜을 때 근처에 있으면 상당한 입냄새도 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상상도 좀 해볼 수 있겠다. 그 실험하는 사람 봤어요. 그 우리 방귀의 주성분 중에 하나 또 메탄이기도 하니까 방귀에다 불 붙이는 그런 영상들이 또 잘하면 불 붙거든요. 네, 잘하면 불 붙거든요. 그러니까 뭐 혹시 뭘 보신 거예요? 그 유튜브에 그런 거 다 찾아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잘하면 그 불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생물이 불을 뿜는다라고 한다면 그 소화의 어떤 불량 때문에 생긴 그 가스를 입으로 뿜으면서 불 붙이는 방법 정도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메테인을 만들어내는 게 요즘 이제 소가 메테인을 만들어서 그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에 하나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메테인이 굉장히 이제 온실 효과를 많이 일으키니까. 근데 주로 이제 메테인을 만드는 애들은 반추동물이잖아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용은 그렇게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사실은 풀을 먹고 자라는 초식 동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만약에 그런 용이 실제로 진짜로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강원도 산골에서 그런 용이 불을 뿜는 용이 진짜로 발견되었다. 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옛날 같았으면 용님 막 이러면서 막 제사도 지내고 막 굿도 하고 막 그러겠죠. 네. 요즘의 과학기술인들이라면 그런 용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용이 발견되면 그 위를 분명히 한번 까뒤집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용이 아까 반추동물 말씀하셨지만 그런 동물들이 스스로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그런 메탄가스, 메테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장 속에 있는 그 세균이나 고균 같은 미생물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용의 뱃속에 사는 그 미생물을 사람들이 캐낼 거라고. 왜냐하면 배양에서. 그것만 있으면 음식물을 굉장히 높은 효율로 메테인이라는 연료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메테인이라는 게 LNG 도시가스의 주성분이 메테인이거든요. 네. 이것만 있으면 용의 뱃속에서 그걸 캐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장에다가 뿌려놓으면 거기서 이제 LNG가 솔솔 피어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용을 사람들이 사냥하러 갈 것이다. 우리 용 어떡하죠? 뭐 배만 뭐 한번 이렇게 좀 개워내면 되니까. 그렇죠. 죽이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건 채취만 하면 되니까. 저는 좋겠죠. 아니 작가님. 하늘을 날아다니는 강아지 괴물? 진짜 이게 있었다고요? 하늘 천자에 개구자 천구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사실 중국 고전에서부터 쓰이던 말인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개처럼 생긴 별이 있다라고 해서 쓰던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 같은 것을 보고 유성은 이렇게 길게 꼬리를 남기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꼬리가 있는 모습이 마치 개 같다. 강아지 같다라고 해서 깜짝이야. 천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사람들이 천문학을 많이 연구를 했으니까 이런 중국 고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동아시아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천구, 천구성 이런 말을 썼었고 일본에서도 천구, 천구성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제 덴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굉장히 널리 퍼져서 잘 자리 잡은 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천구를 어떤 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냐면 코가 길쭉하게 생긴 이상한 괴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설에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16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럽인들이 신항로 개척 시대에 따라서 일본에 찾아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유럽에 사는 백인들을 보면 좀 코가 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백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전설 속에 나오는 그 천구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야기들이 좀 섞이면서 일본 전설 속에 나오는 천구의 모습이 유럽 사람들은 복장이나 뭐 문화나 행동 거지 이런 게 일본 사람들하고 달랐을 테니까. 눈도 파래. 네, 녹색이고. 그래서 그 천구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이상한 이야기들이 살을 붙여 나갔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지금 현재까지도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괴물 요괴라고 하면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천구인데 원래는 하늘의 유성을 일컫는 말이 변형돼 가지고 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천구 뭐 혹은 천구성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불길한 징조로 본 경우가 많아요. 천구성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기록 중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헛소문이 돌았다라고 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그 나라의 좋은 운수를 위해 가지고 천구성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아이고. 소문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믿고 패닉에 빠졌다. 공포에 질렸다.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악용해가지고 네.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다라는 역사 기록이 고려시대 기록이 나오거든요. 사기꾼은 언제나 있어. 그러니까 뭐 아마 그런 거겠죠. 뭐 나한테 돈을 주면 너는 거기에 안 들어가게 빼줄게라든가 뭐 내가 만든 무슨 표가 있는데 뭐 그거를 목에 걸고 다니면 그 사람들은 나라에서 안 잡아간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식의 소문이 돈다라는 점에서 유추를 해보면 고려시대 사람들만 해도 아마도 하늘에 강아지라는 이름이 붙은 긴 꼬리를 남기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뭔가 좀 사악하고 불길한 것이다. 거기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퍼져 있다는 점은 상상해 볼 수 있겠죠.